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익 변호사입니다. 현행 개인 파산 실무에서의 파산 신청서 검토 방법. 이거는 예전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판사님들이 새로 쓰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파산 신청서 검토 방법 변경의 필요성. 원칙적으로 파산 선고 동시 폐지를 하던 종전의 방식에서는 파산 신청서 검토, 보정명령, 채무자 신문 등의 법원의 심리가 집중되었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파산관제인을 선임하는 현행 실무 방식은 파산관제인 보고서 검토와 채권자 집행 기일에서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파산 신청서 검토는 파산 선고가 되면 안 되는 사건과 예외적으로 동시 폐지를 할 사건을 선별해내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선고가 안 되는 사건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내 사건이 잘못 들어가면 파산 선고가 안 되고 바로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 있겠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죠. 자, 보겠습니다. 파산 선고가 돼서는 안 되는 사건. 법원에서는 일단 관할 위반 사건입니다. 파산 신청을 한 법원에 관할권이 없는 경우는 관할법은 이송합니다. 실무상 접수법원에 관할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소명하라는 취지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된 내용에 비춰 관할이 없는 경우가 명백한 경우는 이송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에서 하려고 욕심부리다가 그냥 주소만 싹 옮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는 지방에 계속 거주하면서. 판사가 이제 의심을 하죠. 그러면 이제 휴대전화 통화 내역, 기지국, 발신 기지국이 포함된 휴대전화 통화 내역 제출하시오. 6개월치. 그 다음에 그 옮긴 주소에서 실제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왜 갑자기 전근을 옮겼는지, 뭐 직장 때문인지, 아니면 무슨 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그런 걸 요청을 합니다. 소명을. 그럼 결국은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으면 바로 아웃되죠. 그래서 관할 위반 사건, 이거 간혹 있습니다. 관할 위반되는 경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고소득자, 특히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인 경우, 변호사, 법무사도 해당되는데, 글쎄요, 이제 앞으로 변호사는 이제 3만 명 되고, 이제 변호사 파산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로스쿨 나와도 이제 대출금도 제대로 못 갚아서, 이제 로스쿨 그 학자금, 취업 후 상한 특별 학자금은 이제 파산 면책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 레인메이커라고 있습니다. 존 그리샴 소설. 저도 옛날에 한번 읽어봤는데 그 첫 장면이 그거죠. 그 친구가 로스쿨 때 변호사 나오면서 바로 파산 면책 신청부터 하는 겁니다. 여자한테 너무 돈을 선물 주느라고 낭비하는 바람에 뭐 몇만 달러 빚이 생겼죠. 학자금하고. 그래서 바로 그냥 파산 면책하고 새 출발하는 게 바로 첫 장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는 고소득자, 의사, 한의사,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신문을 하죠. 채무자 신문기를 열어 채무자에게 회생 절차나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가용소득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회생 절차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파산 절차 남용을 이유로 파산 신청 기각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제도의 파산 신청 사건입니다. 중복접수조회에서 제도의 파산, 과거에 한번 파산 선고를 받고 불락 취기신 5가지 사유로 어떤 이유든 면책을 못 받았을 때 다시 파산 면책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걸 제도의 파산이라고 그러죠. 채무자 중복접수조회에서 이전에 파산 신청을 한 이력이 나타난 경우는 종전에 파산 선고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하여 재차 파산 신청을 한 제도의 파산 신청이 아닌지를 검토한다. 대법원은 파산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아 확정된 해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한 재차 파산 면책 신청이나 오직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 원인으로 재차 파산 신청하는 이른바 제도의 파산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 불허가, 불락, 취기신, 불허가, 낙, 누락, 취하, 기각, 신청을 아예 못한 경우, 이 5가지 각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다음 또 있나요? 볼까요? 근데 제도의 파산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파산 신청에 이익이 없다고 이를 각하하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동일한 파산 원인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채무자에게 새로운 파산 면책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현재 서울해생법원에서 좀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파산 절차를 신청을 했는데 개인회생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가 있어요. 채무자 중복접수조에서 이 중복접수조에는 법원 직원들이 이제 합니다. 이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이력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만일 폐지되지 않는 상태라면 채무자의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한 이후에 파산 신청을 하였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는 채무자에게 빨리 폐지 신청을 하도록 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이후에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파산 면책 신청을 취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개인회생 사건 중 채무자의 수입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 당시 신청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 이게 이제 한 120 정도 되죠. 둘째,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취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부정명을 보내는 방식으로 절차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때는 회생하지 말고 파산을 하시오. 자, 채무자가 이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나 법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개인 파산 절차와 관련해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 허가 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절차와 관련해 면책을 받은 경우는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죠. 위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 선고를 하면 이후 면책 단계에서 재량 면책 사유가 없는 한 면책 불허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파산 신청서 검토 단계에서 이런 사정이 발견되면 채무자에게 파산 면책 신청을 취하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다시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다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냥 좋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권하는 거죠. 왜냐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고 재량 면책 사유가 있죠. 뭐 장애가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거는 아마 다시 굳이 이제 안 할 거예요. 이게 또 있나요? 이등 동시 폐지를 검토할 사건 선별. 현행 개인 파산 실무에서 예외적으로 동시 폐지를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은 파산관계인 선임한 예납명령을 하더라도 예납명령 철회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인데, 그 유형은 채무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증인 경우, 채무자가 고령, 질병, 신체장애 등으로 현재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고 오랜 기간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채무도 오래전에 발생한 것이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냥 동시 폐지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 사건이 파산을 못 받을 파산 선고를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5가지의 경우는 꼭 알아두십시오. 첫째, 관할 위반 사건. 둘째, 고소득자 신청. 셋째, 제도의 파산. 넷째,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사건. 다섯째, 7년,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건도 이른 판사가 선고를 이제 스톱하고 보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제 취하를 권고. 그때 이제 그래도 저는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이제 재량면책 받겠다고 하면은 이제 뭐 나는 지금 어려운 사정 있죠. 장애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고 도저히 이거 지금 기다릴 수가 없다. 지금 7년 5년을 그렇게 해서 가나다라 5가지 파산 선고를 스톱, 일단은 보류하는 5가지의 경우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전에 못 본 것 같은데 새로 쓰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감사합니다.